화, 분노와 기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거나 분노가 있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죠? 실제로. 누구든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아마 그게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없는 분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만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통 이제 본인들한테 그런 게 뭐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보통 몇 개씩은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강한 거는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그런 걸 준 적이 있다고 분명히 느끼지는 분은 혹시 계세요? 내가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라는 굉장히 오래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어릴 때 일이든 그것도 잘 기억에 뭐 오랫동안 어린이 돼서도 남아있는 거죠. 그죠? 가끔 기억이 떠오르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그 정도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는 그게 내 삶에 좀 영향을 크게 작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죠? 그때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 그로 인해서 내가 가졌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지금 현재 삶에도 사실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죠? 현재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상황들이 떠오르고 그죠? 그때 했던 판단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투영이 되죠. 보통. 그죠? 내가 그럼 누구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없어요. 선생님 없다고 그러고 보살님이 있겠죠. 그래. 있겠죠라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마 이게 일반적일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가슴에 상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은 내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어떤 것은 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줬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죠? 그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크게 줬다. 야, 그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마 평생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10년, 20년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걸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다들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누구한테 10년 괴로우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왜냐면 내가 진짜 그 정도 악의를 가지고 야, 너 10년 동안 괴로워라. 너 평생 괴로워라.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을 계속 대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다면 기억하겠죠. 그죠? 그 정도에 내가 확신을 가졌다면은 기억 못할 수는 없어요. 사실. 기억하겠죠. 근데 그런 적은 거의 없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그죠? 행동하고. 아니면 이제 그 전까지 쌓인 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것이 강하게 그때 순간 폭발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강하게 폭발한 건 기억에 남긴 남지만 내가 그 사람을 평생 괴로우라고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경우는 아마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사이가 안 좋은 원수지간이거나 그죠? 아주 그런 사이에서는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평생 괴롭기를 바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지는. 그죠?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런 상처들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식대로 뭔가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주는 사람, 그러니까 했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지만 받은 사람은 자기식에서는 그게 그죠? 평생의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진 거죠.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요즘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그죠? 자식들을 대부분 다 사랑하고 이해해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해경 같은 데 봐도 그죠?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세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속적인 사랑 중에서 그죠? 가장 어찌 보면 약간 무조건적이기도 하고 조금 그때 좀 좋은 그런 사랑이라고 그런 거죠. 자비라고 그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죠. 그 이제 어머니라고 했지만 부모님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죠. 자해경에 나을 정도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어찌 보면 지극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남녀 간의 그런 사랑보다 부부 간의 사랑보다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 부모 때문에 자식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자기 기준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꿈을 자식한테 투영하기도 해요. 내가 못했으니까 우리 자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강하게 이렇게 자식한테 강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자식 못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자식 괴로우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되라고 하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별로. 예? 부모님들도 수행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식을 이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죠? 자식을 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방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자식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식 입장에서. 근데 부모는 그걸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저희 사회도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제 스승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러죠. 그죠? 그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면은 화장실에 이어놓고 물 잠가버리고 그랬대요. 그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네가 알아듣겠냐고 그러면서 계속 때리고 그죠? 화장실에 가두기도 하고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사회도가 당연히 그랬으니까 뭐 아버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사회도가 뒤에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자기를 위해서 최고를 원했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좀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버님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거나 하는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죠. 진짜. 그래서 사이도가 이제 뒤에 수행을 해가지고 사이도가 변하게 되죠.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신이 사이도가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뭐 옷 같은 걸 사주면은 자그마한 옷이라도 하나 사드리면 샤스 같은 걸 사드리면 그걸 늘 입고 다녔다 그러죠. 그죠?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아빠가 이제 내 자식이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아주 그냥 나쁜 짓만 하고 다녔는데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제 더 당연히 알게 됐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밑에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왜냐면 그 밑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화보다 더 큰 분노가 있는 거죠. 이게 뭐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죠. 그죠?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고 그 분노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나한테 아주 나쁜 걸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게 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 그걸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럼 굉장히 그 말이 당혹스럽게 들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잘못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마음을 모른다는 게,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해석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자식이 아픈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자식은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런 분노는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보통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죠? 보통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죠. 분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자체까지 부정이 되게 되죠. 그런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노의 그 마음. 그게 뭐 자식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느낌 그대로니까, 그죠?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노가 길러졌기 때문에 그 분노라는 마음이 이제 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마치 내 자식이라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그죠? 내 자식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또 자식을 좀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 보기도 하죠. 그죠? 그건 어떤 탐심 같은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하듯이 또 이런 분노, 진심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그죠? 모든 분노는 사실 나쁜 쪽으로 사실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화가 그런 거예요. 나쁜 쪽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요. 이게 진심이란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죠? 우리가 화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그 진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진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지 우리가 진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 진심이나 분노 이런 마음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죠? 걔가 시키고, 걔가 해석하고, 걔가 생각하고, 걔가 판단하는 걸 다 믿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진심이라는 마음 자체는 나쁜 쪽으로 왜곡하고 과장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사실을 기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왜곡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자기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아까 부모님과 자식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의 그런 행동은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 행동 자체는 올바르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되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그죠?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조금 왜곡되는, 해석될 때는 왜곡되는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아니면 마찬가지로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뭔가 거부하고 할 때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를 못하죠. 사실은. 그죠? 부모님들이. 사실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걔가 그냥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뭐가 하기 싫어서 저런다. 아니 뭐 다른 이유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저런다. 뭔가 잘못되려고 저런다. 뭐가 하여튼 다르게 막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무조건 나한테 반항하는 거다. 그 애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애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 그 사실을 왜곡하게 돼요. 그죠? 그렇지.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확실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죠? 잘못된 해석이 확실한 사실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 사실이 돼요. 그죠? 자기는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자기 해석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이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번뇌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가, 또 눈빛 하나가 때로는 평생을 남아요. 그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죠? 그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그냥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그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죠? 사실 무심코 던진 돌멩이는 그냥 그 사람 별 생각 없이 돌멩이 하나 던진 거예요. 너무 멋지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은 뭘 개구리를 죽여야겠다는 이런 생각 없었죠. 사실은. 하지만 개구리 입장에서 개구리가 우연히 그걸 맞게 됐을 때는, 개구리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걸 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으면, 돌멩이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여려요. 그죠? 다들. 지혜는 강하지 못해요. 그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줄 텐데, 그런 마음이 별로 강하지 못하고, 번뇌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그 마음이 좀 여리죠. 마음이 상처받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조건이 아주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때, 아니면 자기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오면은, 훅 들어오면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보통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크게 상처를 줬을 거라 생각하는 기억이. 그런데 우리는 내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음의 약점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우연히 딱 이렇게 맞게 되면은 바깥에서 오는 것과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마치 개구리가 그죠? 돌멩이 맞으면은 치명적이죠. 돌멩이가 아니고 그냥 지푸라기 같은 데서 맞았으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돌멩이였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꼭 무겁고 뭐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한테는 그것이 돌멩이가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한테는.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지푸라기인데 나한테는 돌멩이가 될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좋을 때는 그게 그냥 지푸라기였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안 좋거나 상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돌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보통은 뭐 그 사람한테 평생 그런 걸 주려고 하진 않았어요. 돌멩이 던지듯이 그냥 기분 나빠서 한마디 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죠?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냥 조금 지속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뭐 보통 그저 굉장한 악심,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람한테 평생 어떤 트라우마를 주고자 하진 않아요. 뭔가 갈등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아서 막 그때 뭘 하는 것 뿐이죠. 그죠? 막 서로 진심이 나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남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진심이 남아, 그런 진심은 계속 커지게 돼요. 그 커지는 과정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처음에 어떤 나한테 돌매가 될 수 있는 게 나한테 탁 와요. 그죠?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눈빛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그마한 어떤 결정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죠? 뭔가 거부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아니면 툭 지나가다 한마디 던진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어요. 부산으로 전학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촌에 애들은 열심히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촌에 자랐으니까 맨 남하로도 가고, 뭐 소 데리고 맨날 산에 가서 소 먹이고, 그냥 들판에 뛰어놀고, 일도 하고 이러니까 뭐 살찔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 영양 상태도 별로 좋지도 않지만, 튼튼하긴 하지만 살이 별로 안 쪘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있으니까 이제 살이 찌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그렇게 뛰어놀고 오만시 일을 하고 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책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갔어요, 부산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인가 하여튼 끝나고 아마 1학년쯤 됐을 때 이제 집에 내려왔겠죠, 방학 때라. 근데 그때 살이 쪘어요, 제가 봐도. 막 흙빛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동네에 이제 형들이랑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그 촌에는 옛날에는 선풍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에어컨을 말할 것도 없고 부채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워지면 사람들이 다 마실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득석 같은 거 깔아놓고 보통 거기 그냥 놀다가 밤 되면 이제 들어가서 자고 그랬죠. 시원해지니까. 우리도 그때 그냥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애들끼리 그러면 형 중학교 때는 형 이런 형들이랑 그냥 그 다리가 조그만 내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득석 같은 거 이런 거 깔아놓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앉아도 있고. 근데 그 동네 형이 그랬어요. 애들 보고 야 니네 살 좀 쪄라. 왜냐면 애들이 다 말랐으니까 제 친구들 보고 손애들이 살 찌라 그러더니 그러고 저를 그냥 보고는 아마 니 그냥 살이 뭐 너무 쪘다고 그랬어.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말은 뭔지. 살이 너무 쪘다고 그랬는가 니 살 빼겠다고 그랬는가 하여튼 뭐 한마디 그냥 형이 투 한 거예요. 동네 형이.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치스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리석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굉장한 수치감으로 저한테 느껴졌어요. 어릴 때 이야기죠. 근데 그게 제가 뒤에는 거의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하고 나는데 알게 됐어요. 그 말이 제 삶에 엄청 영향을 줬다는 걸. 제가 그 뒤부터 살찌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왜 살찌는 걸 싫어하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뒤에 미얀마 가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그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제 짝집 사는 애 중에서 늘 같이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걔가 굉장히 이렇게 말랐었어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걔. 저는 별로 떡볶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걔는 떡볶이 늘 집에 갈 때 떡볶이를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걔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약간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것도 살을 많이 찐 건 아니었어요. 약간 통통한 편인데 신기하잖아요. 왜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뒤에도 이렇게 막 살찐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 어린 그 말이 저한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제 삶에 영향을 줬던 거죠. 왜 말라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정관념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는 제가 뒤에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수치스러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수치스러워 했어요. 사실 그 형은 그냥 장난 비슷하게 한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한 말 아니겠죠. 동네 형이니까 애가 살이 한 놈 찌 있으니까. 잘 아는 형이죠. 동네에서 같이 살아고 뭐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죠?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 딱 그것도 한마디였어요. 막 욕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좋은 애들 말이 약하는 거죠. 부드럽지는 않아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 말들이. 그게 약간 그냥 평범한 말로 툭 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돌멩이 하나 이렇게 던지는 거 비슷해요. 무심결에 던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아마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그날 밤에 그 생각을 많이 했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제법 어릴 시절에 오래 좀 갔을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좀 잊어버린 거지 제가 그걸. 그 반복하면서 뭔가 그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보통 그런 거는 그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그게 아주 막 강해서 자주 뒤에도 나이 먹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 사건 자체가 그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생각이 나다가 아마 그 생각은 안 났으니까 잘 몰랐던 게겠죠. 그죠? 근데 그때 한때는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가 어떤 거는 계속 괴롭죠. 그죠? 어쨌든 그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계속 커지게 돼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수치심을 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살 안 찌려고 했겠죠. 그죠? 그 행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죠? 수치심을 키울, 동시에 자기에 대한 수치심도 같이, 수치심을 느꼈으니까, 그죠? 그것도 같이 커지겠죠. 그죠?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거나 화를 일으켰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실들이 왜곡되게 돼요. 아까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 의도 이런 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죠?
물론 그게 조금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틀리죠. 아까 아들과 자식 같은 경우는 아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 그 예를 들면 아주 뭐 제가 그 형이 저한테 나쁘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상식적으로 할 때. 근데 그걸 굉장히 저는 나쁘게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가끔 조금 맞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과장되게 돼요, 그죠? 왜곡되면서 과장되게 돼요. 분노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라는 게. 일단 그 하로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현실은 그 하에 맞게 각색되는 거예요. 하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 분노가 원하는 대로 마음은 생각해 현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어떤 현실을 접할 때도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데, 아까도 했지만, 그죠? 자기 입장에 받으니까 사실과 좀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분노는 더 왜곡하고 과장하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분노가 더 커지게 돼요. 진짜 그 사람이 나쁘게 나한테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분노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분노는 그 사실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한 분노 뒤에는 아주 강한 그런 믿는 어떤 사실이 배경이 있어요. 애매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않겠죠, 그죠? 교수님, 만약에 화가 없이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나요? 화가 없었군요. 좀 더 내가 만약 화가 지혜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내가 지혜가 없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사마디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게 좀 영향을 못 주게 돼요. 왜냐면 마음이 미동을 안 하니까. 뭐 아주 선정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까 선정에 있지는 않겠죠. 선정에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사마디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 그게 별로 마음을 이렇게 자극을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사마디가 좋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마음 상태에서 내가 지혜가 별로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가 있다면 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지혜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약점을 건드리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은 그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건드려졌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보게, 그 사람은 분노를 보는데 더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 분노를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노를 봐서 분노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다시 그때 상황을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과장하지 않아요.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굉장한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더라도 그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 그 마음이 그때 그렇게 조건이 돼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돌을 던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 치료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보면서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주요한 원인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이, 내 뭐 컴플렉스나 고정관념, 어떤 마음의 약점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던진 게, 그냥 뭘 던지는데 그게 내 입장에 따라서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아까도 했지만 지푸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푸라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요한 원인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 사티, 사마디, 특히 지혜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그런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막 아까도 했지만 상처를 주려고 막 노력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한테 다 상처가 있냐, 이게. 그건 우리 마음이 그만큼 그런 흑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아까도 했지만 상처를 주려고 막 하지 않았더라도, 큰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뭔가를 했더라도
그게 본인한테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그런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했거나 막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죠, 화는. 그 상황이 됐어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거는 뭐 어떤 일이었고,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했고, 막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나쁘게 해석해요. 그리고 그걸 믿고 더 분노를 키우죠. 분노가 키워진다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분노로서 생각하고, 그 분노로 생각한 것은 뭐예요? 그 사실을 왜곡해요. 자기 분노에 맞게. 분노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노, 그거 확고해지니까 또 분노가 커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주 공고화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분노는 커질 거고, 사실은 더 많이 왜곡돼요. 그의 분노에 맞게. 근데 그게 뭘 남기냐, 이게. 뭘 남기냐, 이게. 상대방한테 뭘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 했던 그 형, 기억도 못할까, 아마 제가 이 이야기 하면은. 왜냐면 그분은 강하게 뭔가 마음을 담아서 한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저한테는 지금도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누굴 괴롭히냐, 그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파괴하고, 내 건강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 그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영향을 받아요, 그런 것은.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막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남한테 상처를 사실 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강한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여기도 없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줬냐, 이거 그 상처를. 누가 큰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막 사랑하는 마음을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 방법이 자기 자식한테 맞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순간 했을 수도 있고 크게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또 어떤 사람한테 상황에 따라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보살님이 했듯이 우리도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응?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한 말, 행동, 결정, 거부, 뭔가 욕심, 나의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럼 그 일어나는 분노를 치료하는 것이 삿띠를 해야지 집중을 해서 봐야지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치료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당연히 지혜로서 그걸 지켜봐야 돼요. 분노를. 그 분노가 키워진다면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한테. 그거는 어찌 보면 순전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 해도 그게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원래 지혜가 아주 부족할 때는 그렇게 오토매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현상들이 다 스님들 마음에도 다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죠? 제 마음에도 일어났던 거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일어났던 거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 누구 잘못은 안 해요. 그게 마음의 그냥 이치예요. 이치. 지혜가 아주 부족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자기 성질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조건이 됐을 때는 하나 이런 게 일어나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 그 분노나 하는 또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더 화를 일으켜요. 더 화를 키워요. 분노를 키워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결론이 있게 되죠. 그 결론에 맞는 사실이 있고 자기가 만드는 사실이 있고 그런 것과 기반한 분노가 딱 자리 잡게 돼요. 공고한 틀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거는 본인한테는 완전히 사실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수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화와 분노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진심계통이니까 그죠? 우리가 주로 관찰하는 게 진심계통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뭐 좀 슬프거나 이런 거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많이 관찰하고 즐기는 거 이런 건 좀 관찰을 덜 한다고 그래요. 그죠?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분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성질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런 걸 믿지 않는가? 화가 나서 그 마음이 막 생각하고 할 때. 진짜 알고 있다면 믿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그건 화의 마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 화의 성질을 진짜 아는 사람은 화의 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믿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끌려가죠. 상당히. 그죠? 그거 뭘 말하냐? 우리가 아직 화에 대해서 분해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내가 지켜볼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거는, 그죠? 뭐 일단 걔가 문제를 안 만드니까, 그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끌려가죠. 내가 지적으로라도 확고히 안다면 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악착같이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쪽으로 나를 막 이렇게 분노를 키우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요, 마음을. 지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계속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죠? 마음의 속삭임, 마음이 막 말하고 이런 걸 믿지 않게 돼요. 그 분노가 있을 때는. 왜냐면 그게 거짓인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를 관찰하는 게, 그죠? 이런 기억을 다룰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힘겨운 기억을 다룰 때도. 어차피 그 기억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 분노나 슬픔, 아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면 그 기억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저한테는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형과의 그 기억이 별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이럴 때 써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아팠겠죠. 수치스러움도 느껴졌을 거고, 옛날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형이 원망스럽겠죠. 아주 나쁜 뜻으로 그 형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은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이고, 어디서 만나면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때는 어려서 말 못했지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말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걸 핑계로 했더라도, 그죠? 복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소심하게라도,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다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키우게 되면은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그걸 키우면 키울수록 내 마음은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몸도 굉장히 마음이 그 정도 힘들 정도면 몸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는 내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내가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내 일상의 삶과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방향 이런데.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키우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키워졌다면 그 마음이 하는 말 그런 걸 너무 믿지 않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때 일어난 기억들, 내용을 갖다. 어차피 기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미 힘이 좋아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 많이 왜곡된 거예요. 실제로. 오랜 세월. 마음이 자기가 각색해 온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도 분노는 일어날 테니까 슬픔이나 아픔이 일어날 테니까 그걸 자꾸 봐줘야 돼요. 인정하고 봐줘야 돼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죠?
단지 그냥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그런 이치로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꼭 누구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냥 이치인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모른다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안다면 지켜봐서 벗어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많은 배움 위에는 이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던져도 나한테는 지푸라기가 되게 될 거예요.